많은 여성분들이 사실 이런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저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팩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배려해주고 다 맞춰주고 세상 착한 남자인데 자기 여자한테는 고집을 부리고 이해도 바라기만 하는 것들, 진짜 이해 안 감. 좋은 남자를 선별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은 크게 남자분들을 봤을 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갖추는 예의의 문제. 첫 번째를 얘기를 해본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사회의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교적 그래도 어떤 성적인 매력과 더불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다라는 어떠한 대전제적인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소전제로 들어가는 판단을 하는 게 그 사람이 나를 그래도 존중을 하는가,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예의를 차리는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나와 적절한 소통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이 되면은 우린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애나 관계 따위를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때루님이 말씀을 하신 다른 사람한테는 다 배려해주고 다 맞춰주고 세상 착한 남자인데 자기 여자한테 되려 고집 부리고 이해만 바라기만 하는 그런 남자들 걸러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하나의 기준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드리고 싶은 게, 사람은 절대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뭘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행동들을 할까, 이 전제를 하나를 좀 추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것들을 적절하게 필터링을 해줄 수 있는 예시가 뭐냐면, 자, 그 사람이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되게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자기 사람에게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인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사실 상처받는 것들을 꽤나 두려워할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나 어떤 관계 속의 유대감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좁고 깊게 형성을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챙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한 가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어떤 필터를 하나 더 걸 수 있는 다른 특징이 있다면요. 자, 그 사람이 연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처음엔 굉장히 연락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있을 때 핸드폰을 정말 잘 보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정말 표면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그만큼 나한테 진짜 집중을 다 잘해주는구나, 정말 이 사람은 나한테 최선을 다하네, 되게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 핸드폰을 보지 않고 나와의 연락은 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게 나를 꼬시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좀 더 알아가는 와중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적절하게 챙기는지, 나한테만 어떤 몰빵을 하듯이 다른 어떤 인간관계든 다른 친구관계든 다른 어떤 직장 회사 동료든 그런 것들 다 내팽겨치고 나한테만 지금 몰빵을 한다면 그 사람은 또 반대로 나와의 관계가 익숙해졌을 때 반대로 다른 것들에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를 방치하고 소홀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사람을 쉽게 만나려고 생각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연애 경험이 조금은 더디다면은, 혹은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않았더라면 사람을 만나는데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피곤하게 생각을 해야 돼 라는 감정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걸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또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남한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려면은 그 사람을 좀 더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적인 해석으로 내 판단에 의해서 대전제 깔고 소전제 깔고 그 사람 괜찮다, 이런 어떤 섣부른 판단으로 만남을 성급하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까, 나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에서 행동하는 전반적인 행동들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습성이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는 쉽게 변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고르는데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짜는 데 있어서 스케줄도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친구를 만날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업무 순서에 따라서 정말 우선순위를 착착착착 세우고 정말 논리정연하게 딱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하고 하는 어떤 체계를 바로잡는 사람일 수 있을까? 그럴 사람일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의 습성이라는 건 크게 그렇게 막 다른 면모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만 하는 행동들은 충분히 꾸며진 모습들이 나올 수 있고 연출될 수 있을지언정 무의식적인 그 사람의 어떤 습관적인 면모를 보면은 그게 곧 나랑 관계가 조금 더 깊어졌을 때 보게 될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눈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좀 진지하게 만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변 지인들을 보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부모님을 보든 그 사람의 환경을 같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들의 주변 환경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존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상대방의 배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저의 라이브를 좀 종종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지금 여자친구랑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다는 걸 되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자친구랑 만난 시간은 불과 1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만난 시간은 1년이지만 그 이상의 감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게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랑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환경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보면은 마치 제 어머니를 보는 느낌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그런 것처럼 그 환경이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가깝게 스며드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좀 더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나는 데 과정이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음 누군가를 만나는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내가 진지하게 마음을 줘도 되는 걸까 말아야 되는 걸까 그런 걸 고민하는 와중에도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는 그 그림자를 봐야 되는 게 100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적어도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려면 그래도 이런 것도 내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